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오테크 기업 노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가 그리는 큰 그림은 대체 무엇이고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지금부터 샅샅이 파헤쳐보죠. 와,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평가가 나왔죠. 의료 AI 진단 분야의 일루미나가 될 잠재력. 여기서 일루미나는 유전자 분석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뭐랄까 표준 같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을이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담긴 한 문장입니다. 자, 그럼 이게 그냥 거품 낀 기대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헬스케어의 미래를 살짝 엿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볼 건데요. 노을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과 또 동시에 마주한 냉정한 현실까지 균형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진단검사실. 노을의 그 원대한 비전, 그 중심에는 바로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온디바이스 AI. 보통 의료 AI라고 하면 데이터를 어디 중앙 서버로 보내서 분석 결과를 다시 받잖아요. 근데 노을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이 기기 하나에서 진단부터 분석까지 모든 게 다 끝나요. 인터넷 연결? 필요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통신 인프라가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 같은 곳에서는 이게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자궁경부암 검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한번 비교해보세요. 기존 방식은요. 와우, 제대로 된 실험실에서 전문가가 달라붙어서 25단계나 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을의 마이랩은요. 이 모든 걸 그냥 단 5단계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것도 자동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편해졌다, 빨라졌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아예 검사 자체를 할 엄두도 못 냈던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이제 정밀 진단이 가능해진다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접근성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기술력. 물론 우리 기술 좋아요라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누가 인정해 주느냐 이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와,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아는 곳들이죠. 세계보건기구 WHO,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하버드 의대. 이런 글로벌 탑티어 기관들이 그냥 이름만 빌려준 게 아니에요. 직접 기술을 검증하고 돈을 투자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유엔이타이드 보고서에 나온 문구인데요. 그냥 좋은 현미경이 아니라 가장 진보된 디지털 현미경이라고 콕 집어서 평가했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정점을 찍었다는 공인 인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보건기구 WHO의 평가예요. 노을의 자궁경부암 솔루션을 누구랑 같이 묶었냐면요. 로슈, 홀로직, 아시죠? 이 분야의 진짜 공룡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입니다. 이 회사들과 나란히 글로벌 톱3 안에 넣은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작은 스타트업이 거인들과 같은 리그에서 뛰게 됐다는 뜻이니까요. 자, 세 번째 파트. 3단계 매출 성장 공식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돈을 못 벌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럼 노을은 이 엄청난 기술로 어떻게 돈을 벌 계획인지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주 똑똑한데요. 흔히 말하는 면도기 면도날 모델을 씁니다. 여러분, 면도기는 처음엔 싸게 사도 면도날은 계속 사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첫째, 마이랩이라는 진단기기, 즉 면도기를 최대한 많이 깝니다. 둘째, 검사할 때마다 꼭 필요한 일회용 카트리지. 이게 바로 면도날인데 이걸 계속 파는 거죠. 이게 진짜 알짜 수익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쌓인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구독 서비스까지 붙여서 수익을 더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파트, 현실 점검 시간입니다. 리스크 대 기회. 자,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했죠.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법입니다. 이제는 조금 냉정하게 노을이 넘어야 할 산, 즉 리스크는 무엇인지 현실적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을의 재무제표는 딱 이렇습니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 얼굴, 리스크를 보면 솔직히 좀 암울합니다. 연매출이 아직 30억도 안 되고 4년째 적자거든요. 그래서 관리 종목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죠. 하지만 다른 쪽 얼굴, 기회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받아놓은 주문, 그러니까 수주잔고만 2,238억 원이에요. 현재 매출의 몇십 배가 넘는 금액이죠. 심지어 미국이랑 유럽에서 시장 판도를 뒤집을 만한 초대형 계약이 지금 코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기회들을 현실로 만들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럽의 CE-IVDR이라는 규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럽의 의료기기를 팔려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엄청나게 깐깐해진 새 인증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못 받으면 유럽 시장은 그냥 그림의 떡인 거죠. 그럼 이 중요한 인증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예상으로는 2026년에서 2027년 사이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본격적인 선진국 시장 매출은 이 인증을 받고 나서 터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노을의 미래, 우리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앞으로 노을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 체크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노을 관련 뉴스를 보실 때 딱 이 몇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째, 미국 시장 점유율 30%짜리 거대 기업과의 계약이 실제로 확정되는지. 둘째, 까다로운 유럽 IVRDR 인증을 통과했는지. 그리고 셋째, 드디어 적자를 끊고 첫 분기 흑자를 기록했는지. 이 세 가지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게 바로 노을의 잠재력이 진짜 현실이 되는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기술과 계약, 숫자들은 하나의 큰 그림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단의 탈중앙화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더 이상 아프다고 해서 큰 병원 검사실까지 가서 며칠씩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집 앞 병원이나 약국, 심지어는 환자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정밀 진단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말 원대한 미션이죠. 그래서 노을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진단 시장의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정말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바뀐다면 노을이 그 혁명의 중심에 서게 될까요? 그 답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노을의 행보를 꾸준히 지켜볼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